자, 29번 보니까 표현상 공통점을 묻고 있는데, 얘들아, 이런 것들은 항상 개념 문제라 그랬다. 개념 문제. 그러면서 표현상 공통점이기 때문에 내용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말뜻 오케이?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화자 밑줄. 얘들아,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단다. 뭐만 찾아주면 되겠노, 이건? 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단다. 뭐만 찾아주면 되는 거고, 나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우리라는 말은요, 우리라는 말은 조심해야 될 경우가 있다. 우리가 그 집단 전체를 가리킬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29번은 나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주면 되고, 이번에 공감각적 이미지 밑줄. 공감각적 이미지하고 조심해야 될 게 복합감각 이미지라는 게 있대. 자, 공감각적 이미지는 뭐냐 그러면 감각의 전이라 그러거든. 감각의 전이. 전이가 뭡니까?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는 걸 전이 현상이라 그런다.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그랬다. 얘들아, 푸른 종소리, 시각도 들어있고 청각도 들어있다는 거 알겠지? 그런데 뭐라고 했냐니까 종소리가 푸르다라고 한 거거든. 그런데 복합감각 심상은 그냥 감각의 섞임이야. 그냥 여러 감각이 나오는 것이 복합감각이다. 오케이? 새빨간 능검을 똑똑 따지 않으렵니까? 그랬을 때 새빨간 능검은 시각적인 거고 똑똑이라는 것은 청각적인 거거든. 그런데 어떤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달려있는 것은 새빨간 거고 따는 것은 똑똑 소리가 나는 거고 그냥 그거는 여러 개의 감각이 섞여 있는 것이지 그런 거는 공감각적 심상이 아니야. 조심을 하셔야 될 것이 공감각적 이미지인지 복합감각 이미지인지 그거 신경 써줘야 된대. 어조의 격격한 변화 밑줄. 자, 어조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라 그랬지? 서술의 어미, 어간 플러스 어미 할 때 서술의 어미만 봐주면 된다. 보통의 경우 서술의 어미만 보면 어조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시험 치는 요령이다. 그러니까 어조라는 것도 학교생들하고 수업을 하면 아주 진지하게 수업을 해줄 거거든. 진지하게 수업을 한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시험 칠 때는 서술의 의미만 봐주면 되는 거라. 바로 위에서는 뭐뭐구나 그랬는데 밑에서는 뭐뭐랴 그러면 어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반어 밑줄 긋고 역설하고 반어는 구분할 줄 알지? 역설은 표현상 모순. 반어는 내용상 상반. 거꾸로 말하는 것이 반어고 표현 자체가 모순되는 것은 역설이고. 말뜻 오케이? 소위 보고 예쁘다 그러면 역설법이가 반어법이가? 소위 보고 예쁘다 그러면 역설법이가 반어법이가 직설법이가? 고민스럽나? 자, 선택지 5번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밑줄.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대. 그런데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 그랬을 때 SP 구조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쌤이 이 책을 시작을 하면서 자꾸만 문법이 돼야 한다라는 말들 했는데 현대시 같은 경우도 점수를 제대로 잡아주려면 문법적인 판단이 항상 전제가 돼 있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선택지 3번 같은 경우도 어조의 급격한 변화할 때도 서술의 어간 플러스 어미 할 때 어미를 가지고 판단해 주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라는 것도 SP 구조를 가지고 판단해 주는 거라고.
자, 30번 문제 시의에 대한 설명이나 그랬는데 얘들아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시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어휘 자체를 가지고 답을 잡아주면 원하는 점수가 또 안 나온다. 시어를 묻더라도 지문 전체의 정서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 지문 전체의 정서 태도를 가지고 판단해 주려고 덤벼들어야지 이 어휘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좌우지간 공부 못하는 애들보다는 점수 안 나오는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이런 어휘를 물어보면 어휘 자체를 집중을 하거든. 그런데 바라바라바라밤 우리 반어법이라는 것도 방금도 나왔었는데 반어법이라는 것이 그 자체에서 반어법이겠나 전체 맥락 속에서 반어겠나 전체 맥락을 봐야 반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특정 부분 밑줄 거 가지고 반어법이다 아니다를 확인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30번은 시어를 묻고 있으니까 어휘를 묻고 있지만 이건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작품 전체의 정서 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 다음에 31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꺼주시면 여러분들 보기를 바탕으로 자 보기는 항상 먼저 읽어주라 그랬다.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직한 가치를 상징한다네요. 바람직한 가치. 그래서 추구하는 삶의 태도. 여기서는 하늘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가치를 상징하고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까? 그것을 읽어달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왜 나오냐 그러면 하늘이라는 것이 자연적 공간으로서 하늘이 나올 수도 있겠고 상징적 의미로서의 하늘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31번 문제는 자연적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 의미로 접근해 달라라고 지가 요구를 하잖아. 요구를 하는데 쌩 까면 그게 바로 등급 안 나오는 지름길이지. 되냐 안 되냐? 자, 지문 들어갑니다. 자, 가시 누가 지었어요? 윤동주. 고을 때는 윤동주가 대단히 중요하다. 고을 때는 왜 윤동주가 중요하냐면 1학년 때는 학교 내신 시험이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내신 시험을 치거든.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내신 시험을 칠 때는 맨날 윤동주가 나온다. 그런데 수능 시험에서는 윤동주가 그렇게 또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요즘은 그 수능 시험이 광복 이전과 광복 이후로 나누어 봤을 때 광복 이후 작품이 많이 나오고 광복 이전 작품이 별로 안 나와. 너네들 아빠나 엄마 세대들은 광복 이전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 근데 요즘은 광복 이전보다는 광복 이후 작품이 중요하다. 자, 일단 윤동주 들어본 적은 있지? 흔히 자아 성찰과 도덕적 순결성의 지향. 윤동주 시인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아 성찰이 뭐니? 내가 누구냐? Who am I? 하고 의문 던져보는 게 자아 성찰이다. 그래서 윤동주는 끊임없이 자기 반성의 시를 적는 사람이거든. 끊임없이 자기 반성의 시를 적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아성찰의 시인이라 그래. 그 다음에 도덕적 순결성,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다.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 결백증이란 말인데 결백증도 지나치면 그 병이다, 병. 그래, 윤동주 시인도 어찌 보면 좀 병적이야. 이 인간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기는 힘든 거야. 그런데 지나치게 도덕적 순결성, 결백증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비극적인 삶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 윤동주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아니? 마루타로 죽었다. 마루타가 뭐고? 생체 실험 대상.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미군하고 이 전력상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세균전 같은 걸 펼치려고 한 거거든.
근데 세균전 같은 걸 펼치려고 했을 때 이 세균이 얼마만큼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조선인들이나 중국인들을 생체 실험을 했거든. 그 우리 민족을 가장 대표하는 시인 중의 하나인 이 윤동주 시인이 마루타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 시인이다. 기독교 시인이기 때문에 윤동주의 작품을 읽다 보면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것도 확인들 좀 해 두시고요. 자, 지문을 들어가는데 일단 이것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수능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작품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다. 오케이? 그러니 모든 작품을 배워서 시험을 친다라는 관점이 아니고요. 지문을 내가 현장에서 바로 읽어내는 연습을 하겠다. 그렇게 연습을 해 들어가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겠냐? 그러니까 내신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 작품을 보는 거다. 근데 수능식 공부를 할 때는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현대시를 배운다라고 관점을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시 자체를 읽어 들어가는 것이지 설명 들어가지고 설명에 의해서 짜맞추는 수업을 해서는 곤란하다. 오케이? 자, 지문 들어갑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 동글배. 여러분들 아까 전에 31번에 문제가 있었죠. 이 글에서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아니었대. 하늘은 어떤 거랬니? 바람직한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엿보는 것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가치가 되고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밑줄 꺼주면 이게 바로 31번 보기 그대로 갖다 주면 되는 거라. 31번 보기 그대로 갖다 주면 되는 것이 윤동주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네요.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란 말이다. 무슨 말인지 되겠니? 근데 아까 독서 지문할 때도 그 얘기를 했대. 영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국어 개고생하는 애들이 많다. 근데 영어 수학을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싶은 애들이 또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 뭐냐면 지나치게 자기 머리를 믿지 말라는 얘기다. 국어 수업하면서. 그래서 31번 문제 같은 것이 나와 있으면 31번 문제 가지고 밑줄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게 바로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되는 거다. 말뜻 이해되냐 안 되냐? 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바람 세모. 여러분들 바람이 분다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겠지? 자, 문학 수업을 할 때 마이너스면 특별히 할 말 없으면 그냥 시련 고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다. 특별히 할 말 없으면 시련 고난. 그런데 잎사귀거든요. 잎사귀에 부는 바람이라 그랬으니까 큰 바람이가 작은 바람이가 작은 바람이겠지. 자그마한 실수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일단 여러분들 괴로워했다 라면 표시 꼬불꼬불 때려두시고요. 괴로워했다. 우리가 문법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 시제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라. 과거 시제가 되겠지? 자, 그래서 과거 시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는 괴로워했다. 과거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톡 끊어주시고요. 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시를 어떻게 정리를 해주라 그랬지? 시적 대상을 잡아주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정리를 하면 된다 그랬다.
근데 너네들이 보통 인터넷 강의 같은 걸 들을 때는 시적 상황까지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시적 대상도 잡아주고 정서 태도도 잡아주고 시적 상황도 잡아주고 그 정도 되면 가장 이상적인 거겠지만은 거기까지 너가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넘어가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적 상황까지는 지나치게 고민하지 말고 시적 대상하고 화자의 정서 태도만 자꾸 신경을 써주라. 그것만 신경 써줘도 1등급 나온다. 아시겠냐? 자, 학교에 가면 학교생들 같은 경우도 특히 지금 국제외고 같은 경우는 그 애들 과제물 보면 시적 상황 정리해라 라는 과제물이 나온다. 그러나 학교에서 과제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적 상황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은 셈하고 수업을 할 때는 굳이 시적 상황까지 정리를 하지는 않는데 그까지 해주면 이상적인 거야. 이상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시적 대상하고 화자의 정서 태도 잡는 연습만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시적 대상이 뭔데요? 하늘이죠. 하늘.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하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한 거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입새에는 바람에도 자그마한 어떤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습니다. 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소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초점이 돼줘야 되는 거다. 말뜻 아시겠지? 어쨌거나 너하고 내하고 이제 책을 갖다가 두 번째 지금 보고 있거든요. 책을 두 번째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책하고 두 번째 책하고 지금 똑같은 수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더노? 정서 태도에 초점 맞춰가 문제가 만들어져 있잖아. 주제를 가지고 답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정서 태도를 가지고 답 잡는다라는 거 연습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소망하고 있다. 이런 걸 빨리빨리 잡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다. 그 다음 계속 갑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 동글뱅. 여러분들 별은 어디에 있니? 우러러 보아야 할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31번에 있는 하늘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나? 그제? 제1행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돼 있거든? 근데 별도 우러러 보아야 할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별도 뭐니? 31번 보기 그대로 갖다 주면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되는 거라. 자, 여기서도 한 번 더 조금 생각을 해봐라. 쌤이 자꾸 쌤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나? 주어진 자료 활용하고 있나? 주어진 자료를 자꾸 활용을 하면 1등급을 쉽게 유지를 한다. 근데 머릿속에 든 것도 없으면서 자꾸 머릿속에 든 것이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게 끝도 한도 없어. 근데 최대한 내 앞에 주어진 것들을 활용을 해주면 남들보다 적게 시간을 투자하고도 효과적인 점수가 나와. 자, 계속해서 갑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들 하필이면 사랑할 게 없냐?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게? 응? 하필이면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자, 윤동주도 일제강점기 시인이거든요. 일제강점기 시인이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해피해질 수가 있나 없나? 없어. 이런 것들이 바로 뭔데? 비극적인 삶의 결의가 되는 거야. 적어도 비극적인 삶의 결의.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우니까 나의 삶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나한테 주어진 길 밑줄 그어주면 이게 운명이고 숙명이라는 거지. 이게 운명이고 숙명이라는 거지.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자 숙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말뜻 이해하겠습니까? 자, 걸어가야겠다. 라면 표시 꼬불꼬불. 자, 일단 여러분들 시제부터 불러봐라. 과거, 현재, 미래. 미래 시제가 되겠지. 자,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
그 다음에 바라바라바라밤 29번 문제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조는 뭘 가지고 잡아준다 그랬니? 서술의 의미를 가지고 잡아주면 된다 그랬지. 여기에서 서술의 의미를 보니까 get 동글뱅.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두면 된다. 서술의 의미에 get, 리라, get, 리라 이런 말들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의지적 태도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두고 기계적으로 써먹으면 돼. 말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외워두고 기계적으로 써먹으면 돼. 걸어가야겠다, 걸어가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의지적 태도 그렇게 잡아보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시적 대상을 두 개를 한번 잡아보자. 첫 번째 시적 대상은 당연히 뭐겠노? 별. 그런데 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주어진 길, 삶의 길도 시적 대상이 되는 거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걸어가야겠다, 걸어가야겠다. 어떤 태도가 드러나?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get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의지적 태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다. 말 되겠나? 과거에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의지적 태도를 미래에는 미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다. but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밤에도 밤 세모, 별 네모, 바람 세모. 일단 여러분들 밤이라 그랬으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별은 올려다보는 것이니까 당연히 플러스겠지. 바람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돼줘야 되겠지. 말뜻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야겠다 그랬으니까 별이 뭔지는 안다 그지? 31번 보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별이라는 것이 바로 추구하는 삶의 태도 아니겠나? 31번 보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별이라는 것이 바로 추구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소망이고 의지였지. 그런데 밤은 마이너스다 그지? 그래서 어떤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는 거라고 잡아주면 된다. 밤은 시대적 상황,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거야. 밤이라는 것이 시대적 상황, 일제강점기를 상징한다면 바람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거 알겠지? 시련, 고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시대적 현실 때문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소망이 시련, 고난에 부닥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서치 운다. 라면 표시 꼬불꼬불. 자, 라면 표시 꼬불꼬불 때려 두셨으면 여러분들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현재가 되겠지. 그래서 이 글은요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돌아온 그런 구조가 되는 거다. 말 되겠느냐? 차례대로 해준다면 과거, 현재, 미래로 가야 될 건데 과거에서 미래의 의지를 드러냈는데 현재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적 대상이 뭡니까? 그러면 별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정서 태도는 밤에 바람에 스치운다 그랬잖아. 시련 고난을 겪는다 그랬으니까 어떤 절망감 같은 것들. 말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29번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는 나라는 말만 찾아주면 된다 그랬잖아. 오케이? 나라는 말 있나 없나? 나라는 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각적 이미지, 특별히 이미지가 드러나지는 않았고 의조의 급격한 변화. 의조의 급격한 변화. 괴로워했다. 걸어가야겠다. 서치운다.
전부가 평서형 문장들이지. 그래서 평서형 종결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조의 급격한 변화 어때? 반어법 없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아니니까 가만 읽었는데 답은 몇 번이고? 1번. 30번 문제.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 괄호 묶어주면 여러분들 오늘 과거를 회상하고 그런 거 있으나 없으나? 없어. 2번에 내적 고뇌와 연결 밑줄 꺼주고요. 3번 문제. 모든 죽어가는 것, 모든 죽어가는 것이 애정을 보이는 대상. 맞습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얘들아, 함축적 의미를 물어볼 때는 항상 서술을 가지고 잡아줘야 된대. 함축적 의미를 물어볼 때도 죽어가는 것, 이것 가지고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서술을 가지고 잡아주는 거거든.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잡아주시는 거다. 그래서 애정을 보이는 대상, 어쨌거나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시대적 현실에 대한 고뇌 같은 걸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밤이라는 거, 밤, 힘겨운 현실. 그 다음에 지향하는 가치, 별, 지향하는 가치. 말 되겠죠? 에로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로점 없어. 자, 31번에 현실과 타협 괄호 묶어주고 자연과 동화 괄호 묶어주고 부끄럼 없는 삶에 대한 소망, 의지 있었던 거 맞지? 외부와 소통 괄호 묶어주시고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무기력한 삶에 대한 얘기는 또 있으나 없으나? 무기력한 삶이 아니고 별을 노래하고자 하는데 오늘 밤 바람에 스치운다 그랬지. 별을 노래하고자 하지만 바람에 스치운다 그랬지. 무기력한 삶은 아니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희한하다 그지?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가시만 읽었는데 답이 다 나와버리네. 맞나? 가시만 읽었는데 답이 다 나와버리는데 원래가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요 가시만 읽고 답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공통적 문제 같은 경우는 작품 하나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세 문제 다 가시만 읽고 답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다. 그런데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쌤이 가나를 다 읽고 나서 답 잡아나 가 읽고 나서 답 잡아나. 그러니까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빨리 판단해라는 얘기다. 자, 복효건이라는 사람의 겨울숲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쌤하고 앞에 책에서도 현실 참여시라는 걸 수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작품을 개별적으로 공부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끝도 한도 없고요. 작품이 전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다 똑같아요. 쌤하고 앞에 책에서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민중은 힘이 있니 없니? 민중은 힘이 없는 존재잖아.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연대감,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극복해 간다. 그런 말을 했던 적이 남나? 그래서 이 작품이 전형적으로 연대감, 공동체 의식 똑같은 거야. 만약에 현실 참여시라고 한다. 이거 쌤 현실 참여시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모든 작품을 똑같이 보려고 덤벼들이라. 자꾸 복효건은 겨울숲이라는 작품을 머릿속에 남기려고 하지 마. 작품 자체를 머릿속에 남겨야 하는 경우는 내신 시험 범위가 발표됐을 때는 작품 자체를 공부를 해 들어가는 거고 내신 시험이 아닌 경우는 현대시는 다 똑같다던데 그런 기분으로 글을 읽어 들어가셔야 되는 거다. 자, 일단 봐봅시다. 새들도 떠나고 그대가 한 그루 헐벗은 나무로 흔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 새들도 떠나고 서술을 가지고 함축적 의미 잡아주라 그랬지? 흔들리고 있을 때 헐벗은 나무로 흔들리고 있을 때 서술을 보니까 떠나다 흔들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서술을 가지고 잡아야지 어휘를 가지고 잡아주면 안 된대. 나도 여기도 보니까 나라는 말이 표면에 드러나 있다 그지? 헐벗은 한 그루 나무로 그대 곁에 서겠다. 그대 곁에 서겠다까지.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배웠던 거 써먹을 게 나오네. 서술에 보니까 어떤 말이 들어있노? get. 우리는 이미 정서태도 바로 잡아버렸다. 어떤 정서태도고? 의지. 일단 시적 대상은 그대고요. 그대인데 의지적 태도. 솔직히 고민할 거 없다. 몇 가지 팁을 던져주면 그 팁만 머릿속에 남겨주면 등급이 나와. 이거 지금 바로 작년 3월 모의고사다. 너네들이 3월 10일 날 올해 첫 모의고사를 칠 건데 작년 3월 달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그냥 풀어주면 된다. 그러면 현실 참여시라고 했을 때 그대는 무조건 하고 뭐라고 해주면 되는데 민중. 그래서 그대는 바로 누구라고요? 민중. 민중에 대한 의지. 그런데 바라밤 자꾸 시를 개별 작품으로 보시 말고 똑같은 작품으로 봐라 그랬지. 의지는 의지인데 어떻게 하겠다고 의지를 내세우노?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연대 의식이고 공동체 의식인 거라. 연대감 공동체 의식. 너네들이 지금 쌤을 처음 만나서 수업을 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을 건데 이미 우리는 책 한 권을 했잖아. 이미 우리는 책 한 권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쉽게 머릿속에 들어갈 거다. 모든 작품을 똑같다 생각하고 읽어라. 개별 작품 중심으로 읽지 마.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다. 갑니다. 아무도 이 눈보라를 멈출 수 없고 눈보라 세모. 자, 문학할 때는 안 좋은 거 시련 고난이라 그러면 된다. 나 또한 그대가 될 수는 없다. 내가 바로 그대가 될 수는 없다. 대신 알아줄 수 없는 지금 어쩌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대와 나누어 맞는 일뿐. 여기까지. 그럼 얘들아 똑같잖아. 그대와 나누어 맞는. 일단 눈보라 앞에 있는 존재니까 민중이란 거 알겠지? 그대와 나누어 맞는 바로 뭐니? 연대감 공동체의식. 말뜻 오케이? 지금 이 책은요 2015년 3월달 문제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앞에 책에서 한 것이 2013년 2014년 3월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거든. 근데 그때 문제 푼 거하고 지금 지문은 전혀 다르고 심도 전혀 다르지만 설명이 똑같잖아. 자, 계속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런 걸 시상의 반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그것마저 그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것인데?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란 얘기인 거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지 꼭 그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보라 그대로 하여 그대 쪽에서 불어오는 눈보라 세모. 그래야 언땅 세모. 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얽어지고 체온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얽어지고 체온을 나누며 밑줄 것이면 공동체의식 연대가 마이가. 아시겠지? 그래 끝끝내 하늘 우러러 하늘 동글배. 여러분들 31번에서 하늘이란 말이 있으나 없으나?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공동체의식 연대감인 거라. 31번 보기에 맞추어서 또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공동체의식 연대감이네요. 말뜻 알겠지? 새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 새들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왜 플러스니? 기다리고 있을 때 서술을 가지고 잡으라고. 서술을 가지고 잡으라고. 아시겠지? 무조건 하고 서술을 가지고 잡는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새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보라 어느샌가 수많은 그대와 또 수많은 나를 사람들은 숲이라 부른다 밑줄. 그럼 이때 숲도 바로 뭐겠니? 공동체의식 연대감. 너네들은 지금 현대시를 배운 거지 복효근의 겨울숲을 배웠다 그러면 안 돼. 복효근은